전국 선거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특정 지역에서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박빙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대구 경북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를 이겼고 안철수와는 지지율이 같았습니다. 한동훈과 홍준표에게는 10% 정도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38%에서 45%의 고른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근거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민주당이 TK 지역에서 탄탄한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기대감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치입니다. 박정희가 만들어낸 만국의 지역 감정이 사라지는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압승할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를 2024년 총선 직전까지 국민의힘 압승을 발표했던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이 한참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3일과 24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하고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범보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을 벌일 때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 경북에서도 4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에는 20%대 초반 득표에 그쳤었고 당시 여론조사도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수치는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여론조사 역사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최대치입니다. 충청권은 어떨까요?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패했었습니다. 대선의 풍향계로 여겨지는 충청권에선 응답자 과반이 상대와 무관하게 이 후보를 택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와 한국갤럽의 2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TK 응답자의 45%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그보다 2%포인트 낮은 43%였습니다. 다른 보수 주자들과의 대결 양상도 비슷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TK에서 안철수와는 41%대 41%로 동률을 이루었고 한동훈과는 39%대 48%로 9% 차이, 홍준표와는 38%대 50%로 12% 격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한덕수를 상대로 했을 때도 40%대 50%로 지난 대선의 2배 수치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TK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 후보를 모셔야 할 만큼 민주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였고 대표적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북 21.7%, 대구 21.8%를 얻는 데 그쳤으며 이 후보 본인도 20대 대선에서 경북과 대구 득표율이 각각 23.8%, 21.6%에 머물렀습니다. TK 지역에서 이 후보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누적된 보수층의 실망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은 기간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리더십, 유죄를 확신하던 선거법 위반이 항고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이 작용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라는 인식이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힘들어진 민생을 자극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싸우는 상황에 보수 지지층도 갈라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가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지만 적어도 30% 이상의 득표율은 무난하게 넘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만약 이재명의 득표율이 40% 가까이 나온다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의 이로운 방향으로 개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강세는 6.3 대선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충청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5인과의 양자 대결에서 대전 세종 충청 응답자의 과반이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가세도 큰 변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대략 8% 내외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준석의 지지율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절반씩 가져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보수 후보의 3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TK에서 33%에서 36%, 충청권에서 46%에서
52%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35%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TK와 충청권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각 29%, 40%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도가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 28%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양자 및 3자 대결에서 응답자의 31%에서 41%까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의 최대 변수는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지, 한덕수가 나오든지 말든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국민의힘과 한덕수, 이준석이 뭐라든지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결과를 바꾸지도 못한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가 다가오는 중입니다.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세계 질서, 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우리 안에 이념, 진영, 네 편, 내 편 이런 것들은 매우 사소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상도 이념도 이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단단하게 뿌리박은 국익과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만이 유일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영남이 앞장선 대한민국 헌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앞선 나라의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고 죽을 힘을 다해 일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베끼는 모방의 기술은 이제 급변하는 초과학기술 시대에 더 통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늦으면 도태할 위험에 고심해야 되는 추격자 신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 걸음만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혼란과 좌절을 넘어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대통령 후보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 재도약을 실현할 준비된 대통령 누구입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작지만 큰 한민족 대한 평범한 백성의 나라 민국,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